교수님이 이제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직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갈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는 내 전공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직무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직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직업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 채용과 관련된 교수님이 이제 그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거기서도 어떤 직무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던 게 결국은 내가 뭐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또는 뭐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다. 잠시만요. 지금 그 학생들이 그 수업에 많이 참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본인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 그걸로 교수님한테 문의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또 그런 걸 무슨 직무라고 부르고, 그런 직무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료를 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이제 보면 직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이 워크넷이에요. 워크넷. 이 워크넷.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직무, 교수님이 이제 상담이나 취업을 할 때 물어보는 너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라고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워크넷이에요. 워크넷.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수님 다 들어가 보서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데가 NCS라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사이트 ncs.go.kr에서 이 직무를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무슨 직무라 부르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사람인의 당신의 멘토를 소개합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직자들 그쪽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현직자들의 어떤 직무 소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요 세 개 사이트 정도를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고 싶고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계속 연락이 와서 교수님이 좀 문자를 좀 보내줬어요. 어,
영상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직무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많은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직무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워크넷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여기 두 군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직자의 내용을 좀 듣는 이 부분 좀 소개하고 소개하는 것으로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직무 소개를 교수님이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직무를 내가 어디 언제 이런 직무들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수업에서 핵심은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직무를 뭐라고 부르느냐, 또 그런 직무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이것들을 내가 숙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보면 워크넷에 들어와요. 이렇게. 참 이전에 이 워크넷 사이트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또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학교에서 만든 이제 직무 분석 직무 분석 관련된 자료예요. 이건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학교에서는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게 채용 공고가 나오는 기준으로 아마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생산관리, 그 다음에 영업관리,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인사, 경영 분야의 인사, 또 생산 분야의 어떤 생산 기술, 그 다음에 IT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 DB 개발자, 뭐 엔지니어,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 일반 관리자, 뭐 이런 거 관련된 IT 직무 쪽에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연구 개발, R&D,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여기에는 뭐 품질 기획, 품질 관리,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토탈에서 품질과 관련된 업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서 소개하는 이 직무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범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 공대를 나왔든 인문사회계열을 나왔든 외대를 나왔든 본인들이 나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런 지금 소개한 한 8가지 직무 안에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정리한 거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 보고 교수님 잠깐 언급을 좀 하면 이 생산관리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대생이 갈 수도 있고요. 경제학과 학생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역학과 학생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외대 학생들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전문적인 큰 회사에서는 이 생산 관리를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을 정하기도 해요. 정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가 제조 분야에 비해서 여기는 인문사회 계열이나 그 비공대생도 좀 선호하는 채용을 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좀 직무에 배치하는 그런 업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우리가 찾아보면 나중에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이 생산 관리자를 뽑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산이라는 말을 좀 빼면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적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납기를 관리하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채용 공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생산관리자 쪽으로 취업을 나가더라. 학생들이 자꾸 그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 그나마 우리 학교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영업도 보면 영업하고 영업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전공에 상관없이 많이 뽑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비슷하게 보면 여기도 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지만 무슨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여기도 실적을 관리하고 뭐 납기나 원가 관리하듯이 어떤 현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발굴하는 거. 그러니까 공대생이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영업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쉽게 이해하는 직무, 아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인사도 있을 수도 있고 총무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경영 파트도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보면 이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요. 여기도 뭐 비공대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꼭 전공이어야만 되는 직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이 학생의 전반적인 경력 관리 또는 경험을 보고 이 친구를 뽑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면 또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직무들이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직무라면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즘에는 능력 중심 사회, 능력 중심 채용, 블라인드 채용 또는 어떤 전공 무관, 학력 무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제외하고는 지금 세계 직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지원해도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경력, 경험을 보고 충분히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직무들이다. 그래서 이런 인사 직무들은 사람을 어떤 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승진시키고 조직 관리하는 업무가 아마 인사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도 관리하는 아마 인사부서에 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생산 기술 앞에서 설명한 생산 관리하고 조금 다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설계, 그 다음에 설비 개선, 공정 개선, 뭐 장비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는 조금 다르다. 기술은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공에 좀 가까운 거, 뭐 설계를 했다거나 뭐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그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이쪽은 전공자를 좀 선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생산 기술도 보면 그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계나 공정 개선,
장비를 관리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업무다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 공대생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서 뽑는 직무는 생산 기술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기술 쪽에도 보면 상당히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를 검색할 때 생산 기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한 직무들이 이렇게 싹 올라오겠죠. 채용 공고들이. 이제 IT 쪽, IT 직무. 아까 설명했듯이 간단하게나마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DB 관리자라든지 서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보면 IT 쪽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전공 불문하고도 많이 뽑고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든 상관없이 어느 대학 상관없이 일단 뽑을 수 있어요. 다만 부조건으로 다른 조건으로 포함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가적인 조건들이 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쪽도 비전공자라기보다는 학원에서든 또는 내 개인적으로든 또는 전공을 했던 이쪽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우리가 전공자 또는 전공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관심 있는 친구가 배워서 먼저 도전을 해보겠죠. 이런 학생들은 바로 뽑아서 이걸 가르쳐서 쓰지는 않겠죠. 뭐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T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이 직무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구개발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연구 쪽하고 개발 쪽에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원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뭐 여기도 보면 이쪽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어떤 정보를 잘 찾아서 그런 정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쪽의 사람도 선발이 가능할 거고,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잘 정리한 연구 정보들을 개발하는 쪽에 공대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연구 개발 쪽은 기획 쪽이나 관리 쪽은 우리 비전공자들이 충분히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 개발이나 기술 지원 이쪽은 이쪽에 연구와 관련된 능력을 가진 친구들, 예를 들면 비전공자라도 배워서 할 수 있는 친구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배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그 직무라고 보면 되겠죠. 마케팅은 우리 친구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공 불문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충분히 간다. 가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품질 쪽 업무는 품질 기획 쪽은 기획이나 그 다음에 관리 쪽은 우리가 생산 관리와 비슷하게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품질을 개선하거나 품질을 보증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대생이 좀 더 유리한 직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한 직무들이 대부분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대부분 그 직무, 우리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무들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겠죠. 핵심은 이걸로 내가 그 직무는 무엇을 하는 직무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고 싶다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까 설명했던 워크넷, 그 다음에 ncs.go.kr, 그 다음에
사람인의 현직자들의 직무 소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보면 그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이력서에 쓰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면접 때 내가 짧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더 많이 알려면 이제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바깥에서 하는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접속을 못한 게 주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문자를 좀 보내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워크넷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이제 워크넷은 그 주로 우리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학생들 취업을 추천하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이 채용 정보를 얻을 때 워크넷을 많이 활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관리학과 우리가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보면 뭐 채용 정보가 한 4,000건 들어왔다고 4,200건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생산 관리자를 뽑고 있다. 물론 그 중에 보면 이런 경력자도 있고, 어, 이렇게 신입도 뽑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잠깐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간단하게 뭐 요약했던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뭐 관리, 계획 수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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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관리. 단지 앞에 생산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 그랬더니 이제 대졸로 뽑고 있고, 상세 모집 요강을 보면, 어, 특별한 건 없죠. 예를 들면, 뭐, 전공자라는 말은 없잖아요. 맞죠? 운전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경력자로 뽑는 사람들은 어떤 해당 직무 경력을 요구하지만, 여기 신입으로 본다면, 뭐 특별하게, 어, 무슨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업무들은 제조업이라든지 대부분 제조업이겠죠. 제조업에서는 충분히 비전공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을 맡겨주면 비전공자라도 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교수님은 이제 생산관리로 가는데 비전공자를 많이 봤어요. 오늘 뭐 그걸 꼭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내가 생산 관리에 대해서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이제 워크넷에 보면 직업 진로라는 메뉴가 있고 그 직업 진로 안에 보면 직업 정보 찾기가 있어요.
이 직업 정보 찾기 보면 이렇게 뭐 분류 찾기도 있고 지식, 업무 능력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그냥 여기에다 검색을 해서 보통 많이 찾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산 관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생산 관리라고. 물론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가 뭔지는 이름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한 8개 정도 설명했는데 대부분이 큰 범주는 그 정도 안에서 들어간다. 생산관리, 생산기술, R&D, 그 다음에 IT, 영업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인사, 총무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뭐 사무직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관리를 한번 먼저 해보면 직업 정보 찾기에는 54개의 생산 관리와 관련된 직업이 이제 나왔다. 여기 530내 거는 직업을 찾는 여러 방법 중에 뭐 이런 것 직업 전망이라는 것도 있고 직업 사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테마별 찾기, 이색 직업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직업 정보 찾기에서 도대체 이 생산관리 직무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이걸 좀 보라는 거죠. 이 직업정보 찾기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는 생산관리로 검색을 했는데 생산관리 사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연구원도 있고 뭐 쭉 있어요. 마케팅 뭐 풍력. 가장 유사한 게 제일 앞에 비교적 나오는 편이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와